고급스러운 분위기 속 낭만적인 식사 자리. 한 남자가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는데 접시에 담긴 음식을 보자 눈물을 흘리는 그녀. 아니 이 표정 이거 기쁜 사람 표정 맞나? 뭐지?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무엇을? 죽음을. 접시에 보이는 뭐야 이거? 애인 흉내를 내던 남자의 정체는 바로 독특한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남기는 연쇄 살인마. 그런데 2년 전 유일하게 그를 목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범인에게 매달려 보지만 마무리. 그렇게 유유히 사라졌던 범인. 그리고 남자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범인의 시그니처가 있었죠. 바로 피로 그린 피해자를 형상화한 그림이 말이죠. 이 목격이 그놈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시엔 5월 한 하루 1회. 남자 이름은 이호철. 남편분이 119 소방관 이호철 씨 맞죠? 출동 중에 살인 사건을 목격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흉기에 다쳐 긴급 수술 들어갔다고 하고요. 호철은 소방관이며 가족을 매우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아니구나. 칼끝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어도 당신 실명할 수도 있었대. 경찰인 호철의 아내 정혜는 범인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그놈 미친놈이야. 자기 얼굴 봤다고 사람 눈에 칼 쑤셔넣는 미친놈. 범인이 빨리 잡혀야 될 텐데. 살인범들에게 목격자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렇게 자신의 직업 윤리와 가족의 안전을 저울질하던 정혜는 선택합니다. 그냥 못 본 걸로 하자. 무슨 소리야? 당신 담당 사건이잖아. 내가 뭐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런 놈들은 내가 잘 알아. 목격자가 있다는 소리 들으면 분명히 위험 요소라고 생각할 거야.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분명히 제거하려고 들 거고. 그치만 그래, 나 형사야. 근데 형사이기 이전에 당신은 와이프고 우리 수아 엄마야. 난 내 가족부터 지켜야겠어.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상관없어. 당신하고 우리 수아한테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 지극히 평범했던 호철과 가족에게 찾아온 사건. 그렇게 호철은 아내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호철 씨? 특종을 노리던 기자 한 명이 찾아오면서 119 안전센터 이호철 소방관이시죠? 네.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딱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날 범인하고 마주친 건 맞죠? 그게 마주치긴 했지만 지금 오케이, 그럼 마주쳤다? 그러면 보신 거네요? 호철이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기사가 실리게 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잠시 연쇄살인은 멈추게 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냉각기라고도 하죠. PTSD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고쳐지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 정혜야. 의사 선생님은 뭐래? 많이 좋아졌대. 업무 복귀도 곧 가능할 것 같다는데. 업무 복귀는 아직 무리입니다. 현장 가면 자꾸 그때 일 떠오를 텐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우리 수아가 나 소방관인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멋진 아빠의 모습을 찾아야지. 딸 수아에게 멋진 아빠가 되는 게 전부였던 딸 바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이수아, 수아야. 그렇게 가족의 안전을 위해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이사까지 감행했죠. 안녕하세요. 수학교 끝났어? 네. 이따 저녁 수업 많이 줬지? 수업? 없지. 지난주부터 수학 그림 봐주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수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미술을 전공했다는 옆집 남자 권시우. 그런데 시우의 미술 수업이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그거 알아? 사람 입술을 표현하는 최고의 붉은색이 뭔지. 글쎄요. 물감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 순간 이 새끼 뭐야? 역시 이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어. 한편 2년이 지났지만 수아 가족의 불안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좀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아빠는 걱정되니까. 여기 8일이거든요. 치안 하나 확실하다고 아빠가 우겨서 이사 온 곳. 대체 무슨 걱정? 이런 걱정? 수아는 지하 세계로 모험을 떠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엔 깜짝이야. 짜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놀랬잖아요. 수아와 세대를 초월한 친구
보안 요원으로 일하던 동주가 있었죠. 학교 애들이랑 있었던 일 아직도 말씀 안 드렸지? 다 지난 일인데요, 뭐. 괴롭히는 애들은 없고? 아저씨 무서워서 감히. 이거 분위기가 이거 나의 아저씨였어. 그런데 수아의 아저씨 동주에 관한 소문을 호철이 듣게 되는데 김동주라고 수아 엄마가 경찰이니까 좀 알아봐 줄 수 없어? 그 어디라더라? 맞다, 정암동. 거기서 사람을 패 죽였다고 하던데? 그럼 살인마가 같은 공간에 있게 할 순 없잖아. 정암동, 그곳은 바로 2년 전 호철이 사건을 목격한 동네였죠. 과자. 내가 그런 확인도 안 해봤을까 봐. 폭행치사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 과실 사망으로 인정되어서 집행유예 처분받은 사건이야. 폭행이랄 것도 없을 뿐더러 사고 후 조치까지 다 했던 거 보면 모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집유 기간도 다 끝났고. 하지만 며칠 뒤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전만큼은 보장한다던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CCTV 앞에서 대놓고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범인. 그렇게 곧장 경찰들이 현장의 모습을 확인하니 범인은 2년 전 자취를 감추었던 그 놈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시그니처를 남겨놓았기 때문이었죠. 그 시각 호철은 오늘도 수아를 마중 나가던 중 수아가 누군가와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동주였습니다. 그냥 폭력 전과도 아니고 사람을 죽였다니까. 수아 괜찮아? 아빠 왜 이래? 당신 뭐야? 똥인데요? 가자. 아저씨 미안해. 뭐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나 해? 친구야. 친구. 너랑 10살도 넘게 차이나 보이던데 친구? 그래 따라빨았어. 이건 좀 거슬리지. 아빠 말 좀 들어.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내가 무슨 7살 어린애야? 조심해서 나쁠 것도 없잖아. 수아야. 그렇게 호철의 불안감이 커져가던 중 호철도 아파트 내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서 PTSD 증상이 올라오던 그때 옆집. 괜찮으세요? 좀 어지러워서 괜찮아요. 호철을 부축해준 다정한 옆집 남자. 그런데 제가 정암동 살았거든요. 거기도 리치걸 살인마 사건이 있었는데 2년 전쯤인가. 호철이 목격한 사건. 하지만 호철은 모른 척합니다. 같은 시각 정혜도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범행을 시작으로 세 번째 살인 이후에 잠시 살인을 멈추는 듯 보였던 놈이 바로 오늘 저희 관할 8.21에서 네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서해 특수본이 꾸려졌어. 내일부터 단지 전체 탐문 수사가 시작될 거래. 어쩜 당신부터 찾아올지도 몰라. 당신이 걱정할 일 없을 거야. 응? 하지만 다음날 수아의 생일.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일 축하해. 나 약속 있어. 이렇게 일찍 어디 가? 수아. 나 어린애 아니라고 말했지. 지하철역까지만. 어? 그때 야. 아이고 칠칠아. 신발끈이 풀렸다? 아 맞다. 수아 여기 잠깐 기다릴래? 아빠 집에 뭐 두고 왔는데. 그럼 그냥 나 혼자 갈게. 잠깐이면 돼. 10분 아니 5분. 뭘 두고 왔다? 아 아빠! 아빠라고 불렀다? 참깨빵 말고 어깨빵? 죄송합니다. 뛰어왔지만 없다? 그렇게 다시 와보니 사라진 수아. 역시 불길한 징조였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나? 호철은 급히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통화 연결음과 함께 울리는 진동. 그렇게 다시 수아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고 이우철 씨, 딸을 찾고 있나? 당신 딸은 지금부터 우리가 보호한다. 당신 누구야? 우리 수아 어딨어? 딸을 찾고 싶으면 지금 즉시 주차장으로. 호철을 알고 있는 동시에 수아를 납치한 범인의 전화. 수아야! 그렇게 호철은 곧장 범인의 자동차를 쫓기 시작하는데
뭐 치료해드릴게요. 늘 그랬듯이. 소야! 소야! 문 열어! 문 열어! 야! 소야! 나봐라! 소야! 소야 왜 그래? 자세워! 자세워! 자세워 새끼야! 소야! 그렇게 호철은 달아난 차의 번호판을 외우기 시작하고 41주. 그 순간 또다시 걸려오는 전화 한 통. 너 누구야? 우리 수아 왜 그래? 우리 수아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당신 딸은 지금부터 우리가 보호한다. 정확히 24시간이야. 도대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 순간 떠오른 아내의 한마디. 살인범들에게 목격자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 내가 경찰에 말할까봐 내 입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딸 데려간 거야? 네 얼굴 전혀 기억이 안 나. 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 딸 보내줘. 기억이 안 나. 이런. 어쩌지. 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면 네 딸은 죽어. 뭐요? 이보시오. 거기 넌 지금부터 리치걸 살인마를 찾는다. 정확히 24시간이야. 그 안에 살인마를 찾지 못하면 네 딸도 찾을 수 없을 거다. 자신의 입을 막으려는 게 아닌 살인범을 잡아오라는 납치범의 인질극. 호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아직은 왜 우월한지 모르는 호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호철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는 남자의 정체는 암살 마스터. 그의 이름은 배태진. 태진은 잠시 잠적을 감춘 연쇄살인마가 곧 호철이 사는 아파트 파리빌에서 다시 움직일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죠. 프로. 바깥 공기 어때? 준비는? 내가 누구야? 언제나 뻗백다 하지. 아, 왜 하필 여긴가 했더니 여기서 사건 터질 줄 알았던 거야? 완전 소름이야. 내가 힘쓴 건 알아주는 거야. 잊지도 않은 부친 사망 신고에 규율까지 받아줬는데. 그렇게 오늘의 모든 일을 전부 예상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었던 태진은 유일한 목격자였던 호철을 이용해 그놈을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반갑다. 물건 내려간다. 작업 시작해. 그렇게 호철의 딸을 인질로 삼아 태진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철은 몇 분 전 기억을 되짚어봅니다. 딸이 납치되기 전 같이 있었던 남자는 분명 경비원 동주씨. 경비 직원 중에 이름이 동주라고 했어요. 김동주 씨요? 잠시만. 그래도 시간 지났으니까 지금 좀 퇴근했지 싶은데. 잠겨있는 문. 하지만 소방관답게 3초 컷. 평범해 보이지만 생활의 흔적들이 많은 공간. 그때 호철의 눈에 들어온 사진. 바로 수아였습니다. 그때 김동주는 누군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호철은 그가 범인임을 확신한 채 가볍게 제압당하는데 이거 아닌데? 뭐야? 우리 수아 어딨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말해. 우리 수아 어딨어? 수아를 왜 여기서? 수아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개수작 부리지 마. 니들이 데려갔잖아. 니들이 납치했잖아. 내 딸 어딨어? 한편 남편과 딸의 상황은 모른 채 다시 시작된 범행으로 정혜는 가족이 걱정되는데 알고 있는 거 좀 풀어봐봐. 당시 유일한 특이사항은 목격자였는데 알다시피 그래, 뭐 잡으면 되지. 찾지 못한 시신일부 혹시 컬렉션 같아? 가능성은 열어뒀어. 이건 내 생각인데 그놈 사람을 죽이는 걸 일종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결론은? 혹시 화가나 디자인 쪽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찾아보는 거 어떨까 해서. 네 맞아요. 범인은 바로 옆집 미술 선생. 커피 사준 동기한테 주는 참고 사항. 그래, 뭐라도 더 찾으면 연락 줘. 네티즌 수사 때보다 빨라야 되지 않겠냐? 그 시각 호철은 손 좀 풀어주시죠. 5분밖에 여유가 없어요. 근무자도 다시 들어오기 전에 확인 끝내야죠. 동주를 이용해 아파트 CCTV를 확인해보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데
어쩌면 수아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동주의 미친 추리가 시작됩니다. 놈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한 건 어쩌면 시선을 돌리려는 속임수였을 수도 있어요. 수아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파트 주민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장소를 수색해 보기로 합니다.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수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수아가 아버님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지켜줄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걱정 마세요. 수아 꼭 찾을 겁니다. 특명 아빠의 도전. 아빠의 별명은 삐돌이. 기회는 단 한 번. 그렇게 아빠와 나의 아저씨는 수아가 있을 만한 곳을 수색해 보는데, 그리고 동주가 바닥에 떨어진 수아의 머리핀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주 씨, 이수아. 동주 씨, 수아는요? 그게 동주는 이미 태진에게 붙잡혀 있었죠. 실망이야, 이호철 씨. 딸에 대한 애정도 딸을 살리려는 의지도 없는 아빠였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11시가 넘었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기 있다는 건 딸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뜻이겠지. 나도 내 제안을 철회하도록 하지. 고철 같은 조법은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쌈짱들의 맞짱. 동주는 태진을 알아봅니다. 아무튼 정신을 차린 호철은 동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주특기로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고, 건물 구석에서 동주를 살리려 애써보는데, 김동주 씨,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김동주 씨. 결국 동주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김동주 씨, 이봐, 정신 차려. 제법이었어, 이호철 씨. 그자 너 때문에 죽었어. 네 딸도 곧 그렇게 되겠지. 기다려. 내 딸 좀 살려줘. 어떻게든 기억해낼게. 기억해서 당신 앞에 반드시 데려올게 내가. 기억할 수 있겠어. 놈의 얼굴을. 기억해. 기억해낼 거야. 좋아. 찾아내. 그리고 죽여. 같은 시각 그놈의 다음 타겟은 바로 호철의 딸이었죠. 그리고 잠깐 보여지는 호철의 앞날. 가장 우월한 자만이 살아남는 단 하루. 호철은 자신의 딸 수아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너만이 끝낼 수 있다. 이호철 소방관. 딱 한 발. 우월한 하루. OCN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 그리고 수아를 추적할 수 있는 떡밥. 우리 커플폰 됐거든. 투지폰이 웬 말이냐? 투지는 위치 추적도 못한다고. 간다. 그것도 그 아저씨 만나가지고. 잠시 해봐. 수아야, 어딨니? 보셨으면 분명 반했을 거예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었거든요. 이제부터 정확히 30분에 한 번씩 전화를 걸 거다. 먼저 죽이게 두지 않아. 생각을 해봤어.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니까. 그림은 잘 보셨나요? 파리비 30대 남자 살해 용의자가 특징됐답니다. 진짜 놈의 얼굴을 기억하는 건 나밖에 없어.